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희 쌤입니다. 네, 35인 민법규제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요약집이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유튜브 강의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요. 지금 하는 게 준비 기출이죠.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민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적어주시면 바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준비 기출 특강 실전편 제5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인법 공부하겠습니다. 문제집 21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세종시가 나왔는데, 이제 서울은 9억 초가죠? 9억 초가? 이제 세종시는 5억 4천 초가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세상에 이걸 시험에 냈습니다. 세종 시민들은 아주 개탔어요. 일반인들은 모를 겁니다. 아무튼 서울은 9억 초가, 세종시 5억 4천 초가면 이게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됩니다. 지난 시간에 외웠죠? 3기 연체 해지 규정, 권리금포 규정들,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되죠.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최단기간 1년 없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없습니다.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세종시죠. 세종시 소지하는 갑소유 상가 건물이죠. 갑소유 상가 건물 1층을 을이 분식점 하려고 갑으로부터 2022년 보증금 6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옳은 겁니다.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배에 가면 1억이고 보증금 토하면 7억이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세종시는 5억 4천이 기준이에요. 5억 4천 초과하죠. 그래서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됩니다. 자, 기억. 을이 점포 인도 받은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죠. 그러면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이게 초상권 폐지 대표 대항력 생깁니다. 니은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면 항상 D부터 보라 했죠. D 보신가 5섬에서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 있다. 틀렸죠. 세종시 5억 4천 초과하면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디귿 제일 끝에 경제사정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여기 페이지 적용되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합 제한이나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폐업하게 되면 임차인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죠? 그래서 틀린 건 니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세종을 5억 4천을 몰랐더라도 여기 금액이 써진 이유는 세종에서 금액을 초과하니까 써줬겠죠? 그러면 우선면제 X라고 니은 딱 제끼면 되는 겁니다. 7번 상위법 옳은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 얻어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 임대차 정보 제공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중과실로 파손했죠. 그럼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 중과실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가 안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에 보장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초과해서 안 되죠. 10년입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5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럼 즉시가 아니고 3개월 후 해지 여력이 발생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을은 갑소유죠. 갑소유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해서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을의 임대차가 여기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마치면 일단 대항력이 생기는데 기억처럼 임차인이 폐업하면 그럼 대항력 즉시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있는 걸 싹 빼야 돼요. 그럼 2번, 4번이 남죠. 니은 임차인들이 폐업 신고했네요. 그럼 폐업 신고하면 대항력이 즉시 상실합니다. 상실했죠? 네,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했네요. 그럼 예전 건 소멸했지만 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다고 봐야 돼요. 디귿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전차해서 전대차했네요. 그럼 전차인 병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 유지가 되죠. 이때 사업자 등록은 누구 명의로 해야 돼요? 전차인 명의입니다. 지금 누가 장사하죠? 임차인 을이 아니라 전차인 병이 장사하니까 사업자 등록도 전차인 병 명의로 해야 돼서 디귿도 맞습니다. 근데 31회 문제죠. 31회 때 정답을 2번으로 가답안을 발표해서요. 그러니까 가답안에서는 니은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의제겠죠? 이의제가니까 니은도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니은이 폐업 신고하면 대항력 상실하지만 다시 사업자 등록했잖아요. 그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2번으로 정답 인정했다가 이의제게 받아줘서 4번까지 복수 정답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2번, 4번이 정답 처리됐죠. 9번 갑은 2021년 서울에 소지하는 을소유죠. 을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원, 월세 500만 원으로 임대차 했습니다.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폐가면 5억이고 보증금 5억 더하면 10억입니다. 그럼 9억을 초과하니까 여백에 있는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객만 적용됩니다. 다음 임차인 갑은 21년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항력도 생기는 거죠. 자, 옳은 겁니다. 겨우이계약은 확정일자 적용 안 돼요.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객 아니죠.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자, 니은 잘 보세요. 임차인 갑이 임차 건물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나요? 임차인이 중과실로 파손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대인이 거절한단 말은 뭘 요구하니까 거절하겠죠. 요구도 안 하는데 거절합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임차인이 요구는 할 수 있으니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게 봐야 됩니다. 디귿 갑이 2개월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그럼 연체 차임은 자 병에게 받기 전에 을에게 연체했죠? 그러니까 을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정답이에요. 근데 이걸 처음에 가답안에서 3번을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의제겠죠? 그래서 니은도 받아줬어요. 그럼 정답인 니은과 디귿인데 이 선택지에 니은 디귿이 없네요. 그래서 이때 모두 정답, 전항 정답 처리해줘서 수험생 모두 맞게 해줬습니다. 이런 문제 자주 나오면 좋겠네요. 아무튼 문제를 잘못 냈습니다. 자, 10번 을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2023년 갑으로부터 갑소유죠? 갑소유 서울 소재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5억 원,
월세 100만원. 이게 포인트죠. 기간은 정함이 없네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을 주장이 인정되는 거, 즉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은 얼른 9억 넘죠? 화끈하게 보증금이 10억이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간 정함이 없다가 엄청난 함정이고,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판례입니다. 일단 인정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 적용되는데, 이때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진 걸 전제로 합니다. 이 상위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어야 돼요. 그 말은 기간이 정해 있는 걸 전제로 규정합니다. 이처럼 기간이 정함이 없잖아요. 이때는 우리 판례는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서 디귿이 틀렸어요.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요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간 정함이 있을 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디귿 틀렸습니다. 기억은 대항력 인정됩니다. 기억 맞았어요. 그 다음 임차인들이 갑에게 1년 존속기간 주장할 수 있는가? 기간 정함이 없죠. 그럼 여기 최단 기간 1년 적용 안 되기 때문에 1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기간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판례고 디귿은 앞으로 계속 나올 판례니까 꼭 숙지해 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상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편 54강에서 아주 상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학교에서 유학책 강의는 오른쪽 클릭하시면 전 과정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